자, 이번 영상에서는 컨테이너 자료형 중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단순 변수와 달리 컨테이너 자료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별자를 가지고서 한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컨테이너 자료형으로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집합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기존의 변수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데이터들을 잘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왜 굳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개별적인 변수들을 가지고서 일일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연관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연관된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그룹 지어 주었을 때 좀 더 손쉽게 또 일관된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장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개별적인 변수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접근하고자 할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반복문이라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에 대해 반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 훨씬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존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해두었다라고 하면 리스트라는 것은 소위 변수 여러 개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독립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각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혹은 얻어오는 일들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 리스트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조작되어지는 저장 공간이 있대. 그 저장 공간 안에 여러 데이터들을 구분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한 경우나 혹은 리스트를 사용한 경우나 한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되 그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놓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같은 것들을 담는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릇 하나에 달걀 하나씩 담아가지고서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달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은 여러 개의 달걀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 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때 관련되어진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 그것을 리스트라고 하되 자, 이런 리스트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순번에 따라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리스트에 저장된 순서가 유지되어지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복합 자료용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몇 번째 데이터를 접근해라 라는 식의 접근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자열이라는 것도 보면 이 리스트와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물론 문자열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에 대한 순서가 정확히 유지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트 역시 리스트의 어떤 데이터들을 그게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내용도 가능한데 그 저장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다수의 데이터들을 묶어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트인 것입니다. 이런 리스트는 그저 데이터들의 묶음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한다라든가 기존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치환해주는 다양한 조작 관련한 함수들을 함수 혹은 메서드라고 불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어서 손쉽게 이런 다수의 목록들을 프로그래머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남게 되는데 리스트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식별자 뒤에 네모가로 안에 콤마로 구분한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리스트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선언되어진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할 때에는 우리 문자열의 인덱싱이라는 연산과 마찬가지로 네모 괄호를 통해서 내가 접근할 요소의 번호를 기술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이름에다가 equal하고 나서 어떤 하나의 값을 써주게 되면 그저 단일 값을 갖는 변수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개의 요소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걸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가로 써주고 나서 그 안에 각각의 요소 값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갖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래 예에서 보면 B라는 리스트는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들의 그룹에 대한 리스트인 것이고, C라는 리스트는 life라는 문자열, is라는 문자열, to라는 문자열, 그리고 should라는 문자열, 즉 문자열 4개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은 그런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A에서처럼 리스트를 정의하되 그 내용의 아무 요소들도 쓰지 않게 되어지는 리스트를 우리는 빈 리스트 혹은 공백 리스트라고 불려지는데, 역시 빈 리스트도 그 자체로 유효한 하나의 리스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값들을 추가할 목적으로 하나의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종종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그 리스트가 포함하고자 할 각각의 요소의 값들이 같은 타입일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에 변수도 보면 하나의 변수에다가 내가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변수의 자료형이라는 것이 그다지 크게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D라는 리스트에서처럼 정수들을 저장하다가 갑자기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들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접근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 숫자를 처리할 때와 문자열을 처리할 때 뭔가 처리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는 일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은 주로 공백 리스트나 숫자나 문자열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의 묶음으로써의 리스트만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리스트라는 것은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묶음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다뤘던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자들의 묶음으로 문자열을 만들었지만 사용할 때에도 그냥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다만 리스트의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묶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식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행위를 우리 인덱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인덱스 값이라고 불리우는 순번에 따라서 몇 번째 요소를 얻어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문자열 다뤘을 때에도 문자열 인덱싱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었는데, 그 문자열 인덱싱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방식도 표현도 거의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한번 실제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A라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해봅시다. 자, A라는 리스트를 112233이라는 값을 갖도록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print A라고 한다면 현재 A라는 이름은 112233이라는 새 정수의 묶음이다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물론 파이썬 대화식 모드에서는 굳이 프린트 구문을 쓰지 않더라도 식별자 이름만 써주면 그 식별자가 나타내주는 혹은 표현식이 나타내주는 값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출력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 실행 예들은 모두 다 프린트 구문 없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A라는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요소 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즉
11이라는 정수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요소 인덱싱이라는 연산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리스트 이름에다가 네모가로 하기를 접근할 요소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문자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번호가 0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번이라는 값을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 1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A라는 요소의 0번 요소에다가 더하기를 A라는 요소에 2번 요소를 더해라 라고 하면 얘가 0번, 1번, 2번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1 더하기 33이라는 연산을 수행하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 결과를 보면 44라는 연산도 수행되어지는, 얘가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값 그 자체로 저장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인덱싱에서도 살펴봤듯이 마지막 요소 값이라는 것은 0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정수값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만 끝에서부터 셈해 본다라고 하면 음의 정수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1번 요소라고 하면 제일 뒤부터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33이라는 값이, 즉 얘가 마이너스 1번 요소, 마이너스 2번 요소, 마이너스 3번 요소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통해 인덱싱하면 될 것이고 뒤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뒤쪽 기준으로 인덱싱 해주는 것이 다소 편할 수 있겠죠. 자,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리스트는 변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할당 연산자 equal을 사용을 해서 n1 equal 0이라고 하면 n1이라는 변수에 0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현재 이 A라는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스트를 통째로 바꾸는 일을 할 때 사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리스트의 특정 요소만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값 11을 0으로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바로 리스트의 인덱싱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의 0번 요소에다가 현재 0을 대입해라, 할당해라 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 A라는 리스트는 첫 번째 요소가 0인 요소로 바뀌어진 형태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트의 인덱싱이라는 것은 그 인덱스 번째 요소 값을 얻어오거나 혹은 인덱스 번째 요소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만 주의해줘야 될 것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의 요소 크기 빼기 1만큼, 즉 3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0번부터 2번까지 유효한 인덱스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인덱스 값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3개가 있으니까 3번 요소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3번 요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범위 밖의 인덱스다라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내가 3번 요소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 3번 요소에다가 새로운 값 44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정해 봐야 역시 A 네모가로 3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즉 리스트의 인덱스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는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겠죠. 자, 물론 대입 연산은 리스트를 인덱싱한 결과에만 값을 새로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기를 11, 2, 3, 3, 4, 4, 5, 5라는 값을 대입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리스트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00223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는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1122334455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A에다가 대입해주는 형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리스트에서 하나의 요소를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트의 인덱싱 기능을 이용을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덱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리스트에 특정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요소 값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다음과 같을 때 A라는 리스트의 2번 요소라는 것은 0번, 1번, 2번 되니까 마지막 요소가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요소 값을 44로 바꾸어라 라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덱싱의 결과가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요소를 대입해 줌으로써 요 33이라는 요소 값을 44로 대체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함수나 혹은 리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것은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함수예요. A라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length라는 함수는 현재 A라는 리스트의 길이를 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자열의 경우도 비슷하게 동작했었죠. A라는 리스트가 공백 리스트다라고 하면 길이가 0개이다 라는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에서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append라는 메서드 혹은 inser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append라는 메서드는 무조건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고 insert라는 메서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A에다가 append 하기를 44를 append 해라 라고 하면 기존의 리스트의 값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insert 해라 하기를 0번 요소에다가 44를 넣어라 라고 하면 제일 앞에 값을 집어넣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A라는 리스트가 공백 리스트인 상태에서 55를 추가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요소를 갖는 그런 리스트가 되어져서 리스트는 수행 중에 그 데이터의 길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동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의 요소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리스트의 요소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del이라는 함수와 remov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항상 함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호출되어졌고 메서드라는 것은 특정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능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del이라는 것은 함수이기 때문에 delete의 약자인 거예요. 현재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A의 1번 요소를 지워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A의 1번 요소인 22라는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는 효과를 얻게 되어져요. 주의할 것은 1번 요소를 삭제한 결과를 갖는 게 아니라 A라는 리스트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앞에 append도 insert도 해당하는 리스트 자체가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remove라는 메서드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호출해라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a.remove라고 호출하면 A라는 리스트에서 제거해라 뭐를 33이라는,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처음 만나는 remove라는 메서드의 인수와 일치하는 요소의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33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33을 지우는 것이다 라는 것 구분을 하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소개했듯이 리스트는 연관되어진 다수의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구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가 사용되어진 곳에는 아마도 반복문이 같이 쫓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접근할 요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보니까 반복문 중에서도 for 반복문하고 즐겨 사용이 되어집니다. 앞에서와 같이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숫자 데이터이던 문자일이던 상관은 없을 거예요. range 함수를 통해서 0번 요소부터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하라 라고 하면, 지금 현재 5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0번 요소부터 4번 요소까지 있는 거잖아요. 리스트의 길이는 5이지만 range 함수에서 마지막 값 전까지 반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0, 1, 2, 3, 4까지 표현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숫자들을 i라는 변수가 받아서 주어진 출력문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nums라는 리스트의 0번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해주는 구문이 되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도 있긴 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for 문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다가 range 함수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직접 리스트 이름을 기술해 주는 것도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앞서서 우리 문자열을 for 문과 같이 사용했을 때와 비슷하게 nums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변수 n이 받고 그 n을 가지고서 주어진 출력문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처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range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리스트의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내가 임의의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요소부터 처음 요소까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range 함수의 시작값과 끝값의 변경을 통해서 리스트의 일부 요소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와 같은 좀 더 단순한 표현은 표현이 단순하다 보니까 기능도 좀 제약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아래의 경우에는 언제나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것도 시작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의 순서대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제약을 갖는다라는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그냥 순서대로만 반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리스트의 일부 요소 혹은 접근하는 순서가 시작부터가 아니라 중간 혹은 마지막부터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접근할 리스트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단순 변수와 다르게 데이터들의 묶음인 것이고 묶여진 데이터들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제공되어진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더불어 for 반복문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잘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